네, 그리스 로마 신화 포세이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어로 포세이돈, 로마에 가서는 넵투누스란, 이게 넵튠이라고도 하죠. 넵투누스란 이름을 얻습니다. 포세이돈은 넵투누스는 어원상 보면 포세이에서 포세이는 포시스랑 연결되어 있고 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시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다음에 나이온에서 이 따는 개와 통한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데메테르에서 이제 대 이게 이제 개와 같은 거라서 데메테르가 이제 대지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메테르의 남편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데메테르와의 관계도 사실은 뭐 신화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하데스와 더불어서 올림포스에 살지 않는 신 중에 하나죠. 바다의 신, 지진의 신, 말의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세이돈이 왜 이제 그 데메텔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땅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땅의 신의 흔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래 이제 현재 지금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토착이 아니고 이 그리스 신화를 생산해낸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그리스인들은 원래 토착인들이 아니고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민인 거죠. 근데 거긴 북쪽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없죠. 그 그리스어로 바다란 말이 탈라타라고 하는데, 탈라타란 말은 그리스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원주민들의 말인 거죠. 토착민들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이 이제 정복민으로서 내려오면서 신화도 갖고 내려왔죠. 그 신화에서 기존의 지진의 신, 뭐였던 땅의 신이었던 그 신을 바다의 신과 연결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의 신인 이유가 바로 땅의 신의 흔적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뭐 쥐고 흔든다라는 의미에서 권력의 신의 어떤 것으로 보고, 말도 이제 땅의 짐승이라서 땅의 신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말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고 지진과 관련된 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포세이돈과 아테네 사이에 일화가 있는데, 아테네 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들이 이제 신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그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자기 도시로 삼기 위해서 이제 뭐 경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 아테네 시를 두고서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좀 보면 허당기가 있어요. 신화적으로 보면 그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오래된 그 거주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들의 신전들을 세워놓는 아폴로,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전을 비롯해서 신들의 신전을 세운 성소가 되는데, 그 언덕 같은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다가 바닷물이 나오는, 바다의 신이니까 바닷물이 나오는 샘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짠물의 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지도 못하는 샘이니까. 근데 이제 아테네 여신은 아테네가 이제 그 지역이 아티카라고 부르는데, 아테네는 이제 나라 이름이지만 또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 도시를 둘러싼 또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티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이 그 자체가 좀 척박해요. 그래서 밀농사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기를 수 있을 정도 올리브나 척박한 곳에 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아테네의 어떤 그 생산 구조와 관련된 신화인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아테네인들에게 줬다. 그래서 그걸로 아테네인들은 올리브 기름 아시잖아요. 올리브 기름도 있고 올리브 열매도 먹고 그 기름이 고급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급 기름을 수출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아서 밀봉해서 수출해서 그걸로 곡물을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를 줬기 때문에 아테네 여신의 손을 들어서 아테네가 아테네 여신의 도시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포세이돈이 여기 이제 경쟁을 벌였던 그런 게 있어 신화적으로. 그래서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라는 이런 전설적인 왕도 있고, 그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옆에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에렉테우스를 기리는 신전이겠죠. 뭐 그런 흔적들이 아테네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일화, 포세이돈과 트로이아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트로이아의 성벽, 이게 이제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로이 전쟁 10년 걸렸는데 함락되기까지. 난공불락의 성벽이니까 이건 신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주고서 이제 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허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바다 괴물을 보내서 트로이아를 황폐시켰고, 그러자 이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헤시오네라고 하는 왕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바다 괴물에게 포세이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나가다가 이 헤시오네를 구해줬다. 근데 또 보수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아가 되게 야박한 동네 왕들이.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해서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병사들을 몰고 와서 트로이아를 함락시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들이 아버지 세대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1차 트로이아를 함락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때 이제 그 다 죽였는데 프리아모스라는 아들만 안 죽였고, 그 프리아모스가 나중에 트로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아버지의 포세이돈의 얘기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고르곤 메두사 아시죠? 고르곤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그 중에 이제 두 자매는 불사의 몸이고, 이 메두사만 이제 죽을 수 있는 가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죠. 이게 이제 페르세우스의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페가소스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니까 메두사는 또 이 포세이돈의 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성이잖아. 그래서 머리를 자르니까 이미 임신하고 있던 상태에서 페가소스 날개 달린 천마가 태어난 거죠. 거기 이제 크리사우스라고 하는 또 한 인간과 둘이 다 태어나. 그러니까 말이면서 인간이면서 말의 성격과 인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던 포세이돈을 보여주는 거죠. 테바의 전쟁에 또 참여했던 말이 아레이온이란 말인데, 이 아레이온이란 말은 이제 아르고스의 왕이 타고 갔다가 다들 죽었는데 테바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왕만 살아남습니다. 아레이온 덕분에. 명마인 거죠. 이 아레이온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페르세포네가 이제 실종되니까 페르세포네를 찾아 헤매다가 포세이돈을 만났고, 포세이돈이 이제 음욕을 품어서 쫓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데메테르가 암말로 변했는데 그때 종마로 변해서 덮친 거죠. 그래서 고사에서 태어난 말이 아레이온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포세이돈이 이제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날 때 삼지창을 들고 있고 또 말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보여줍니다. 포세이돈이라고 이제 글씨 쓸 수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포세이돈 상입니다. 여기 이제 삼지창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포즈를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이 포세이돈은 밀로스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2세기 조각 작품입니다. 밀로스는 섬이죠. 여기에 바로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의 그 일화를, 아테네 시를 두고서 서로 각축을 벌이던, 이 말의 신으로서 말 모습이 여기 엉덩이가 보이고, 여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여기 보이고, 그죠? 여기 지금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는 이제 샘의 신일 거예요. 여기 물결 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만든 짠물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의 신 모습으로 되는데, 물동이 부분을 안 그려놨네요. 보통 이제 강의 신은 물동이를 들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노엘 알레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고 1748년도 작품입니다. 이제 화병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어로 아마시스, 영어 비슷하게 영어 글자랑 똑같죠? AMASIS, 그렇죠? 이 달문자인데 아마시스라는 화병의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을 자기가 써놓은 거죠. 이때 그리스인도 이때부터 벌써 그 개인의 어떤 자각, 나는 나다라는 생각, 그런 게 있는 거죠. 일종의 개인주의. 여기 이제 여기도 요거는 이제 영어에 없는 글자인데 아테나이아라고 쓴 거고, 여기 포세이돈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 간의 그
아테네 시를 둘러싼 대결을 화병에다 담은 삼지창 여기 보이죠? 이거는 작품이 기원전 540년 작품. 기원전 540년이면 2700년 됐나요? 아니지, 2010년이죠. 그러니까 2500년, 2600년 가까이 된 그 시절에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에렉테이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의 벽이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 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여신들이 이렇게 테라스를 받치고 있는 형태로 이 여신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또 논란거리고요. 수수께끼가 있는 건축물인데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아테네 여신과 관련돼 있는 또 왕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이 뭐 그 누구죠? 헤파이스토스의 구애를 받다가 헤파이스토스의 정액이 묻었던 허벅지에서 그 정액을 닦아내서 거기서 태어난 존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바닷괴물과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포세이돈이 보는 바닷괴물 화병에 담은 거고요. 요거는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 사이 작품. 이건 이제 근대 화가의 그림 헤시오네를 구해주고 있는 저기 묶여 있는 걸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 몽둥이 헤라클레스의 상징, 그다음에 사자가죽.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다 보내준 거고 여기 바닷괴물이 펭귄 비슷하게 있는데 못된 펭귄처럼 생긴 바닷괴물. 그다음에 이게 이제 1708년에서 1737년 사이의 작품이고 화가는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화가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림이죠. 포세이돈, 말의 신이자 바다의 신인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근사하죠. 파도가 말의 모습을 하고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고 있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뭐 흰 수염과 머리카락을 날리며 육지를 향해서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월터 크레인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파가입니다. 그래서 넵투네스의 말이라는 1892년도 작품입니다. 자, 포세이돈 얘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